암모니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번은 인류 식량 문제 해결하는 데 기여한 화학의 역할을 다음 용어를 언급하여 서술하시오. 화학비료란 용어와 살충제와 제초제. 1번과 2번은 이 농업 생산량을 증가를 시킨 원인이 되고요. 하버가 대기 중에 질소하고 수소를 고온고압하에서 촉매를 놓고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제조 공정을 개발했어요. 질소하고 수소가 1대3의 개수비로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됐고, 이 암모니아는 비료 중에 질소 비료로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 암모니아 비료가 농업 생산량을 엄청 증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 천연 비료라고 할까요? 식물의 이 퇴비, 동물의 이제 분뇨 같은 거 갖다가는 농업이 한계가 이르렀대요. 식량 생산에 대한 한계가. 그런데 이런 질소 비료를 이제 암모니아를 통해서 합성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질소 비료, 인공 비료가 되겠죠. 인공 비료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살충제하고 제초제를 개발함에 따라서 농작물의 품질도 향상이 되고 또 농업 생산량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 하버에 의해 합성 방법이 개발되었고 공기 중의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 합성하였고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은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2번은 이 용어를 언급해서 서술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하버가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통해 화학 비료가 대량 생산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또 살충제와 제초제가 개발되었고 그로 인해서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면서 농산물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량도 크게 증가되어 인류 식량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되겠죠. 인류 문제 해결에 기여한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설명.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 철이겠죠. 자연에서 산화물로 존재하므로 대부분이 적철석과 자철석의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적철석은 붉은색을 띈다고 해서 적철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철석은 Fe3O4인데 자주색을 띠기 때문에 자철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철광석을 코쿠스와 함께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순수한 철이 얻어지고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겠죠.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 개수가 여기 3이 되겠죠. 3. 그리고 이 일산화탄소가 또 다시 산화철과 반응해서 또 순수한 철을 얻어내고 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철이 얻어지고요. 그리고 나는 복구 사이트는 산화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광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얘를 가열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녹는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녹는점을 낮춰주는 이제 물질, 이제 빈경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질을 넣어줘서 가열을 하면 한 1000도 정도면 녹아요. 그럼 산화 알루미늄은 이온 결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용융 상태가 되면 이온화가 되겠죠. 이온화가 되고 반응성이 알루미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 알루미늄이 환원 반응을 통해 마이너스 극에서 알루미늄이 이제 석출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가는 철, 나는 알루미늄.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합성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성섬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천연섬유를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천연섬유는 식물성 섬유가 있고 동물성 섬유가 있는데요. 식물성 섬유로는 대표적인 게 면, 코튼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동물성 섬유에는 비단,
견, 그리고 양모, 울이라고도 하고요. 천연섬유는 흡수성도 좋고 촉감도 좋아요. 근데 단점이 질기지가 않아서 쉽게 단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모가 잘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합성섬유는 화석 연료를 원료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값싸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합성섬유,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합성섬유가 나일론이 있고요. 그리고 폴리에스터가 있죠. 우리 테를렌이라고도 하는데 폴리에스터, 그리고 폴리아크릴.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라는 거, 그리고 매우 질기고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뭐 스타킹, 운동복, 뭐 밧줄, 심지어 칫솔들 등의 이제 재료로 이용되고요. 가장 널리 사용하는 합성섬유는 폴리에스터.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러니까 교복 있잖아요. 교복의 와이셔츠나 바지, 마이, 뭐 치마 등 이러한 우리가 거의 입고 있는 의복들에 섬유로 이용되고 있어요. 뭐 장점은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잘 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 단점이자 장점이 또 성질이 있는데 흡수성이 없다라는 거. 흡수성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땀이 날 때 이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해요. 하지만 흡수성이 없기 때문에 빨래를 하고 나면 굉장히 빨리 마른다라는 또 장점이 있고요. 폴리아크릴 같은 경우는 우리 겨울에 입는 옷들 중에 보온성이 있고 열에 강한 이런 옷들이 이 폴리아크릴 갖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안전복이나 소방복 등에 이용을 한다는 거. 약간 느낌이 양모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섬유가 폴리아크릴이 되는 거고요. 1번, 대량 생산이 어렵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쉽고 상대적으로. 최초의 합성섬유는 나일론이고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화석 연료를 원료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4번, 나일론은 양모와 비슷하며 가장 널리 사용하는 합성섬유다. 양모와 비슷하다. 양모와 비슷한 거는 폴리아크릴, 그리고 가장 널리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합성섬유는 폴리에스터. 5번, 폴리에스터는 신축성 좋아요. 하지만 흡수성이 어떻다? 좋지 않다.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이 된다고 했죠. 장점은 빨리 마른다는 거. 단점은 우리가 몸에서 땀이 발생할 때 그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 스타킹과 운동복의 재료는요, 나일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2번. 화학의 주거 문제 해결과 관련된 자료이다. 자연 상태의 석회석은 탄산칼슘을 석회석이라고 해요. 잘게 부서 가열하고 점토를 섞어서 만드는 건축 재료다. 시멘트예요. 모래와 자갈 등에 시멘트를 섞고 물로 반죽하여 사용하는 건축 재료. 콘크리트라고 하죠. 기억, 시멘트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나는 철근을 넣는 공법이 개발되어 건물, 도로, 건설에 이용되고 있다. 예.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요. 그러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고, 가와 나의 화학의 발달과 함께 점차 성능이 개량되고 있다. 예. 계속해서 시멘트나 콘크리트 혹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등이요, 새로운 이제 소재가 개발되면서 점차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5번.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대사회에서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죠. 그만큼 우리는 플라스틱을 엄청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시대를 플라스틱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분리 배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이 플라스틱을 잘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음료수병 중에 투명 플라스틱 음료수병이 있죠. 페트병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페트병을 버리는 방법 아시죠? 라벨 제거하고 그리고 찌그러뜨려 가지고 이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에다가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 페트병 자체에 색깔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이때는 페트병 배출함에다가 배출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플라스틱류로 배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플라스틱을 우리가 분리하고 이제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도 뭐 당연히 라벨이 있으면 라벨을 떼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오염된 물질이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건조 후에 배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염이 너무 심하다, 막 그러면 그때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빨대, 뭐 숟가락, 그리고 그 플라스틱 같은데 플라스틱이 또 아닌 또 플라스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이제 배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친구들 중에 뭐 이게 이런 것들, 뭐 고무장갑, 슬리퍼 같은 것도 이 플라스틱 분리함에다가 버리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고무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슬리퍼나 고무장갑 같은 이런 고무류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럼 플라스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버려야 되고, 또 왕구류나 문구류하고 유모차의 경우도 이 재질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재질별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이러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좋은 이제 플라스틱이지만 그냥 대형 폐기물로 그냥 신고해서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한 만큼 분리, 배출, 처리를 좀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억, 합성 고분자 물질이다. 예, 옳은 문장이고요. 합성 섬유 마찬가지로 화석 연료를 원료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원유를 원료로 합성한다. 옳은 문장. 가전제품, 생활용품, 건축재 등에 사용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화학이 인류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긍정적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성의약품의 개발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쉬워졌다. 예, 건강 문제가 해결됐고요. 2번 비닐의 등장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작물 재배가 가능해졌다. 비닐하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3번 염료의 합성으로 다양한 색깔의 의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천연 염료는요,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귀했대요. 하지만 이제 합성 염료가 이제 개발되면서 원하는 색깔의 섬유 옷감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4번 화석 연료를 가정에서 이용하게 되면서 안락한 주거 환경을 누리게 되었다. 화석 연료를 통해서 우리는 난방과 조리가 가정 내에서 가능해졌죠. 4번도 옳은 내용. 5번 플라스틱 제품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회용품의 사용 증가는요, 환경의 오염과 또 자원의 낭비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5번. 탄소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탄소화물은요, 탄소 원자를 기본 골격으로 이제 수소나 산소, 그 외에 뭐 질소나 황 같은 원소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탄소화물은 뭐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의약품, 플라스틱, 뭐 화장품, 비누, 뭐 세제, 뭐 고무 등들 다 우리는 탄소 화합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1번 수소 원자가 기본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가 기본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번 탄소 원자가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하고 있다. 이 옳은 문장. 3번 탄소 원자가 다른 원자들과 안정한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역시 옳은 문장이고요. 4번 탄소 원자 사이의 단일 결합뿐만 아니라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도 존재할 수가 있고요. 5번 탄소 원자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 구조로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 그리고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옳지 않은 내용은 1번.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나 산소, 질소, 그 밖에 황, 인 이러한 원자들과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니은 가능하죠? 니은처럼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소 화합물을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을, 카페인. 카페인은요, 고리 구조의 탄소 화합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도당 역시 탄소 화합물이 되는 거죠. 포도당뿐만 아니라 우리 먹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다 탄소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 밖에도 플라스틱이니 합성 섬유이니 의약품이니 의류니 음식이니 화장품, 비누, 세제, 고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아마 99% 이상이 다 탄소 화물일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의 99% 이상이. 탄소 화물이 인류의 수명 연장과 생명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다음 용어 식품과 의약품을 용어를 언급하여 서술하시오라고 했네요. 먹는 거와 치료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들은 거의 다 탄수화물이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들이 다 탄소화물이라는 거.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이제 백신, 항생제, 항암제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고통을 덜어주는 의약품도 대부분 탄소화물이다라는 거. 따라서 탄소화물은 우리의 수명 연장과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서로 서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탄소화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까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핵심은 탄소 원자가 전자가 4개가 돼서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탄소화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제 탄소화물은요, 단일 결합도 가능하고 이중 결합도 가능하고 또 삼중 결합을 또 형성할 수 있고 또 형태에 따라서 고리 모양의 탄소화물이 있고 사슬 모양의 또 탄소화물이 있고요. 그리고 작용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작용기에 따라서 또 다양한 탄소화물 유도체들이 또한 형성이 된다라는 거. 보기 기억. 탄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 수가 4개이다라는 거. 그래서 최대 이제 4개의 결합이 형성될 수 있다. 탄소는 여러 종류의 원자들과 안정한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그리고 탄소는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다양한 길이와 구조의 화합물이 생성된다. 그래서 굉장히 분자량이 작은 탄소화물부터 시작해서 분자량이 매우 큰 탄소화물 그리고 고리 구조와 사슬 구조 또한 이제 이성질체도 있거든요. 가지 달린 구조. 정답은 5번. 세 가지 탄소 화합물의 모형을 나타냈는데요. 가는 CH4 그리고 나는 C2H6 다는 C3H8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탄소화합물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이름이 메테인, 두 번째가 에테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프로페인이에요. 원유의 주성분이고요.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물이 생성되고, 이때 이제 연소 반응식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탄소가 N 그리고 수소가 M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이때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는 N 플러스 4분의 M O2가 되고 그 결과 생성된
완전 연소 결과. CO2는 N, 그리고 H2는 2분의 M의 개수비로 반응물과 생성물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탄소 화합물을 우리는 이제 구조상 사슬 모양이라고 해서요.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 이렇게 표현하고, 또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포화 탄화수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 탄소화합물 중 이 탄화수소는 연소할 때 탄소하고 탄소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고 또 탄소하고 수소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끊어질 때의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열을 이제 방출하는 그런 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 물에 잘 녹는다. 탄화수소 자체는요 무극성 분자예요. 대칭적인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잘 녹지를 못하고요.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되고 연소할 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여 연료로 이용된다. 그래서 메테인 우리 LNG의 주성분이 되는 거고, LNG 가스 아시죠? 액화 천연가스 혹은 뭐 이제 CNG 가스라고 해서 압축 천연가스의 연료가 메테인, 그리고 프로페인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C3H8 휴대용가스 우리가 프로판가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정답은 니은과 디귿. 그림은 어떤 탄소 화합물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에탄올이고요. 이렇게 이제 에탄올 같은 탄소 화합물을 우리가 탄화수소 유도체라는 표현을 써요. 탄화수소에 이제 작용기가 붙었다라고 해서 탄화수소 유도체. 뭐 대표적인 작용기 한번 몇 개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알코올처럼 OH, 하이드록시기라고도 표현하고요. 알코올의 작용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알데하이드 아시죠?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작용기, 알데하이드의 작용기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세트산에서의 작용기, 카복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들 중에 이 NH2, 아미노기,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작용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미노기와 하나는 카복시기. 이 정도 작용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의 이 탄화수소 유체는 알코올이다. 알코올. 그러니까 알코올유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알코올. 이름은 에탄올이다. 먹을 수 있는 알코올이죠. 기억. 물에 녹으면 OH를 내놓는다. 물에 녹는데 OH를 내놓거나 하는 그런 전해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 휘발성이 강하며 불에 잘 붙는다. 뭐 잘 아시죠? 이 니은. 그리고 살균 소독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소독약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액체 소독약. 손에 바르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 원료가 이 에탄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균 소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세 가지 탄소 화합물에 대한 설명이고요. 천연가스의 주성분 앞에서 얘기했죠. 메테인. 수레 원료 예로부터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었다. 효모를 가지고 곡물과 과일을 발효시키면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탄소 화합물을 잘 녹여 매니큐어를 지우는데 또 이용된다. 아세톤이 되는 거죠. 아세톤은 앞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CO, 케톤의 작용기라고도 하고, 정확한 이름은 카르보닐기예요. 카르보닐기라는 작용기를 갖고 있는 아세톤. 아세톤은 참 특이한 게 물에도 잘 녹고 그리고 기름에도 또 잘 녹는 그런 성질을 띠고 있더라고요. 정답은 1번. 탄소화합물 X에 대한 설명. 탄화수소의 탄소 원자의 카복식이
카르복식이라고도 하죠. 결합되어 있는 구조. 신맛이 나며 식초의 원료이다. 아세트산이 되겠네요. X의 분자 모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은 메테인, 연료로 많이 사용하고요. 2번은 에탄올, 하이드록시기를 갖고 있죠. 3번이 아세트산, 그리고 4번이 포르말데하이드, 5번이 아세톤이 되겠네요. CH3의 카르본 일기 CO를 갖고 있는. 16번. 각 탄소 화합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메테인. 연소할 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연료로 사용하고요. 2번은 에탄올. 에탄올은 C2H5OH가 되죠. 메탄올은 CH3OH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곡물이나 과일을 발효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지고요. 하이드록식이라는 작용기를 갖고 있죠. 3번 아세트산. 17도 이하의 온도에서 고체 상태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세트산을 빙초산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4번 아세톤. 3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다. 아세톤은 3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탄소의 수소가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탄소의 수소가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졌고 카르보닐기의 산소는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 메탄올은 분자 하나당 하이드록시기가 하나다. 정답은 4번.